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작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30개국 정상들과 오늘부터 이 안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사안들을 중점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나토 정상회담은 역시 안보 동맹이니까 그렇죠. 안보에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공동 커뮤니케가 45쪽이나 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79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지만은 한마디로 이제 뉴욕타임스가 표현한 것을 보니까 Rising China, 부상하는 중국을 챌린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more aggressive Russia,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러시아는 스레트, 그 위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도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까지 여기에 공동 대응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둔 바이든 외교의 특징이 다시 한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커뮤니케 45쪽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에 대해서는 말은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같은 나토 동맹국 중에서도 뭐 의견이 입장이 약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안해서 위협이란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은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망의 을 그 도전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국은 외교적 또 경제적 급부상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쪽이었는데요. 이제는 군사적까지 야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중국군이 중국이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방비가 많거든요. 네. 여기에 뭐 항공모함도 건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극지방을 루트로 이용해서 군함을 자꾸 보낸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군사훈련도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지중해까지 군함을 파견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의 그 해상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아프리카 중미 이런데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도 또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이 이웃 나라들과의 그 영토 분쟁, 대만 해협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야망까지도 상당한 그 도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나토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상대로 이제 동맹이 군사 동맹이 된 것인데 그렇죠. 지금 중국까지 같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 아마 강하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나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명시를 했고요. 러시아가 요즘 이제 나토 동맹의 우려를 사는 것은 주로 그야말로 이제 그 사이버텍 그 공격 이번에도 뭐 항상 랜섬웨어라는 것은 이제 어느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셧다운 시켜놓고 그것을 풀어줄 테니까 다시 가동시킬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러시아가 이제 개입한 거 아니냐? 물론 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도 러시아인의 소행으로 이제 드러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협이다라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의 G7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귀환을 보여주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원, 또 저개발국 사회기반시설 지원기금 마련 등등의 이제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성과인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에서 이제 기자들이 또 아메리카가 확실하게 컴백했느냐, 아메리카 이스 백이라고 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 있는 그 마크롱 대통령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또 이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듯이 상당히 그 미국이 불과 2, 3년 전 이제 4년 동안의 그 트럼프 시절과는 아주 많이 정반대로 다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이스 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부각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백신 외교에서도 미국이 먼저 5억 회분을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기부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G7이 이제 또 그 절반을 맡아서 10억 회분을 기부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 미국만 해도 내년에 또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10억 회분이 될 것 같다라고 미리부터 시사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은 좀 110억 회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만은 백신 외교를 본격화했다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레이더를 가동시켜서 이번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 또 나타나거나 변이 같은 것이 생길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제, 또 대응 태세를 갖추는 이런 것을 이제 G7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백신 치료제나 백신은 물론이고 치료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치료제, 진단기구까지가 또 100일 이내에 모두 신속히 승인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고요. 영국의 또 백신 개발과 혁신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서 앞으로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나 또는 신종 또 코로나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1조 달러의 개발도상국의 사회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요것도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는 그런 선진 7개국의 대응 방안이 하나일 수 있고요. 대안으로 아마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키로 이제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정상 차원에서 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 조세 피난처 세금을 안 내려는 회피하려는 행동은 막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몇 가지 결과도 있지만 물론 이것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는 그런 이 법인세 최저 법인세 같은 것도 각국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 사실 팬데믹 이래 정상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한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정상외교에 데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달라진 미국의 컴백 귀환을 세상에 알린 그런 첫 무대였기 때문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와 압박에 지금 동맹국들 또 파트너 국가들을 이렇게 동참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러시아보다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죠.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고 중국은 도전이라고 봤지만은 모든 것이 중국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협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미국의 사실은 기본 전략인데 그것을 내세웠다가는 동맹국들의 그 입장도 각각 다르고 네. 중국과 이미 깊숙이 협력을 해온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정쩡할 수 있어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이 도전에 같이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이라고 이제 권고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는 당연히 좀 미온적인 반응이나 또 냉담한 반응, 좀 주저하는 그런 반응까지 얻고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 플랜은 합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외교 같은 경우에는 틈새를 잘 파고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난해 여름부터 이미 2억 6천만 도스의 백신을 막 뿌려왔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2억 6천만 도스 가운데 한 3,200만 도스를 제외하고는 이게 무상이 아닙니다. 이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샀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같은 데서는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아주 대거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미국이 파이저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다른 것까지 이제 파이저를 이번에 주로 5회분을 추가로 구입해서 유엔을 통해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기로 된 건데요. 요게 이제 백신 외교에서 중국을 역전국을 펴기 위한 그런 것이고 서방 선진국은 요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같이 합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조 달러 서해 인프라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금도 이게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은 뭐 1대1로 뭐 잘 아시는 대로 차관을 아프리카나 뭐 저개발 국가에게 뿌립니다. 차관 주니까 맨 처음엔 다 공짜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것을 서해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중국 기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기업이 들어가갖고 그 돈은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차관으로 이제 건설해 준다 놓고 중국 기업이 다 돈 받아오는데 뭐 중국 기업이 개인 기업이겠습니까? 국영 기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는 뭐 돈도 없으면은 자원을 가져옵니다. 자원을 가져오고 나서는 고스란히 차관은 차관대로 빚은 그대로 남겨두는. 이러다 보니까 그 이 1대1로 시진핑의 작품입니다만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거에 무조건 비판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 인프라 개도국에 우리는 무상 지원이다 또는 국제기구가 아주 저렴하게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이제 대응해서 맞대응해서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1조 달러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까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 다 선진 7개국이 다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온 것인데 막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더 강하게 몰아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포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이런 그 영향력 확대를 아주 전방위로 다 꽁꽁 묶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독일과 이태리, 일본이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중국 압박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과는 경쟁하는 관계이지 적대국이나 이렇게 그 위협은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독일이나 이태리,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대1로 사업권의 거기서 상당 부분을 따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네 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몰아치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자라는 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액션 플랜에서는 좀 미흡하다.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화석 연료 그 종료를 하는 시점도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도 받고 있는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나마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정기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